안녕하세요. 병호 철학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왜 이렇게 힘들죠? 몇 년 동안 괜찮았는데 2025년 을사년부터 갑자기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부부 사이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돈도 안 벌리고 건강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특정 계층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 직장인도 힘들어하고 자영업자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힘들어하고 대기업 총수들도 힘들어합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실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지금은 좋은 운을 만난 사람보다 나쁜 운을 만난 사람이 훨씬 많아 보인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감상 상당수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명리학의 관점과 실제 상담 사례를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병오년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오년을 단순히 불이 강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병은 태양입니다. 오는 한여름의 불입니다. 천간도 불이고 지지도 불입니다. 하늘도 불이고 땅도 불입니다. 불이 두 번 겹쳐 있는 구조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매우 강한 화기라고 봅니다. 고전에서는 화왕용임이라고 합니다. 불이 지나치게 강하면 반드시 물로 조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궁통보감에서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은 적당하면 비칩니다. 하지만 과하면 태워버립니다. 실제로 병오년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부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인간관계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오년이 되면서 그것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은 감추는 기운이 아닙니다. 드러내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병오년은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해라기보다 기존의 문제가 폭로되는 해에 가깝습니다. 특히 병오년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생각이 빨라집니다. 판단이 빨라집니다. 참을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아집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올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죠? 왜 이렇게 답답하죠? 왜 이렇게 견딜 수가 없죠? 이것이 병오의 화기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병오는 제왕지입니다. 오는 화의 절정입니다. 절정이라는 것은 위험한 의미도 있습니다. 고전에는 물극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적당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화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화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사주에 사오미가 많거나 병화, 정화가 많거나 인호술이 강한 사람들은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원래 뜨거운 사주에 더 뜨거운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수가 용신인 사람들은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수는 지혜이고 판단력이며 휴식입니다. 냉정함입니다. 그런데 병오년에는 그 수가 마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래 냉정하던 사람도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원래 신중하던 사람도 성급해집니다. 금이 용신인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금은 규칙이고 원칙이며 판단력입니다. 그런데 화가 지나치게 강하면 금은 녹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흔들립니다. 예전 같으면 하지 않았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실제로 올해 가장 위험한 것은 운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판단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운이 나빠지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한 방을 노립니다. 투자를 늘립니다. 빚을 냅니다. 사업을 확장합니다. 퇴사를 합니다. 이혼을 결정합니다. 절교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릅니다. 운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조급함 때문에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을 봐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원래 화의 영역입니다. 명예와 인기 그리고 여론과 언론입니다. 그런데 병오년은 그 화를 더욱 키웁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도 크게 보입니다. 작은 논란도 크게 번집니다. 숨겨진 문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운을 보면 힘든 운이 더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 총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모가 클수록 압박도 큽니다. 병5년은 확장의 시기가 아닙니다. 정리의 시작입니다. 과거에 쌓인 문제들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상당한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보십시오. 사이드카가 20차례 발동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연금이 시장을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 비중 허용 범위도 2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장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는 이것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스스로 강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건물이 튼튼해서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지대가 받치고 있어서 서 있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을 공격의 시대가 아니라 방어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문제가 터지는 해입니다. 내년은 그 결과를 처리하는 해입니다. 올해 사업이 흔들린 사람은 내년에 채무를 정리합니다. 올해 부부 갈등이 터진 사람은 내년에 결정을 합니다. 올해 건강이 무너진 사람은 치료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에서는 올해 힘든 사람이 내년에도 힘든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민연의 미토는 창고입니다. 저장하는 곳이면서 정리하는 곳입니다. 병5년에 드러난 문제를 정산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5년은 문제가 터지는 해이고 정민연은 그 대가를 계산하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십시오. 지금은 공격보다 방어가 중요합니다. 손실을 막는 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관계를 함부로 끊지 마십시오. 지금의 분노가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특히 50대 이후는 더욱 그렇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규모를 줄이십시오. 사업도 투자도 생활도 보수적으로 가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명리학은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위험을 먼저 보는 학문입니다. 흉운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은 승부를 걸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버틸 시기입니다. 운이 나쁠 때 가장 큰 성공은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잘 버틴 사람이 다음 운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병5년과 정민년은 달려갈 때가 아니라 버틸 때입니다. 운이 나쁠 때 가장 큰 성공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호철학원이었습니다.